안녕하세요. 제가 26세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외모와 직업, 집안까지 모두 완벽해서 기뻐하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까칠하신 것 같았지만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소진아, 네 신랑감이 아주 멋지기는 한데 할머니한테 가보는 게 어떻겠냐? 설마 증조 할머니? 점괘를 보라는 말이야? 그래, 네 증조 할머니가 용한 무당인데 네 남편이랑 잘 살지 한번 봐달라고 해봐. 네 신랑감한테는 비밀로 하고 다녀와라. 엄마가 같이 가고 싶긴 한데 네 증조 할머니가 신발을 받으려면 1대1로 점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 그럼 가볼까? 엄마 말대로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드려봐. 그래서 저는 지리산 밑에 있는 증조할머니의 법당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뵙고 싶었어요. 그 하지 마라. 네 얼굴에 억지로 왔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넌 나를 무서워했잖아. 지금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뵙고 싶었다고요. 됐다. 본론으로 넘어가자. 네 서방 생시 읊어봐. 1964년 3월 4일 오후 2시 8분이요. 보자.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밑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동자님 손녀에게 들어오소서. 증조할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며 동자신의 빙이 여되었습니다. 그리곤 귀여운 소년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으이그, 이 사내떼식이 그게 뭐야? 할머니, 동자신님, 제 남편감한테 무슨 문제라도. 으이그, 네 남편이 발가벗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런데? 그런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보여야 할 게 안 보여?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여야 할 게 안 보인다면 너무 멀리 보여서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사. 나 동자신의 시력이 인간대보다 훤해서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네 서방에게 달려있어야 할 게 보이지 않는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아직 네 서방이랑 합방 안 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거지. 네 서방에게 달려있어야 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네? 크기요? 설마 소중한 부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동자신님, 전 그런 거 작아도 상관없어요. 이 답답한 기집애야. 작아도 너무 작다고. 너 새우깡 알지?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손이가. 새우깡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자신님, 지금 보이시는 게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변화 후에는 새우깡이 아니라 아나콘다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말하는 새우깡은 한 입 베어물 새우깡 크기란 말이야? 그리고 신체 변화가 일어나도 별 차이 없다고. 이 동자신 노래는 다 보인단 말이다. 그러니까 제 남편감의 고기가 작다는 거군요. 동자신님,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 없으면 우리 할머니 불러주세요. 이거 난 분명 말해줬다. 그럼 네 증조 할머니를 불러주마. 말이야. 서진아. 동자신이 말씀하는 거 들었지? 네 남편은 거기가 아주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하거라. 남자는 불 끄면 다 똑같다는 말이 있는데 네 남편은 불 꺼도 다른 남자들과 달라도 한참이나 다르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이 결혼을 꼭 해야겠어요.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날게요. 가기 전에 잘 들어라. 네 서방에 한 입 빼어먹은 새우깡만한 고기가 유전으로 미칠 거야. 되도록 딸을 낳거라. 할머니 그걸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여하튼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봬요. 무당인 증조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날 밤 그이와 침대에 같이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 당신 근육이 장난 아니네. 내가 오늘을 위해 운동을 좀 했지.
자, 그럼 다른 것도 벗어버릴게. 으쌰, 따단. 어머, 당신 남자 같네. 너무 멋있어. 그이의 소중이는 정말 반으로 잘린 새우깡만 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그이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이 처음인데 안 떨려? 떨리는데 괜찮아. 당신을 믿어. 시작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눈을 살며시 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았어. 끝났어, 자기야. 좋았지? 응? 시작도 전에 좋았냐고? 시력조리라니. 내가 방금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잖아. 그이는 새우깡 반만한 것으로 아주 빨리 사람을 끝냈습니다. 저는 뭐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나도 좋았어. 당신 엄청나네. 수고했어. 그이는 아주 짧은 사람을 끝내고 바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증조 할머님의 빙의한 동자신님의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야 크게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일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성격이 좋은 건 물론이고 저 하나만 사랑해주고 제가 1순위였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싫은 소리를 하시며 괴롭혔는데 그럴 때마다 늘 저 대신 받아쳐줬습니다. 집안 꼬락서니 봐라.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애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넌 살림을 발로 배웠니? 아니면 머리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있는 거야? 너 고돌이라더니 왜 그런 줄 알겠다. 집안 형편은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머리가 딸려서 고돌인 거지.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하니 이따위로 살림을 하겠지. 어쩌 이것 봐라. 빨래 건조기에다가 식기세척기까지 사놨네. 혼수 때 없던 게 왜 이 집에 박혀 있는 거지? 어머, 그만해. 내가 사준 거야. 집사람이 손에 주부 습진이 있어서 편하게 살림하라고 사준 거야. 그리고 집사람이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집도 깔끔하게 잘 치우고 밥도 엄청 맛있게 잘해준다고. 엄마 밥보다 맛있단 말이야. 이 팔불출 새끼. 애미가 말한데 어디 끼어들아. 내가 지금 너랑 대화하자고 했니? 네 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혼 좀 내고 교육하려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혼을 내시면 늘 남편이 막아주었는데 그이가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외출한 사이에 오시면 늘 심하게 갈구셨습니다. 신혼 3개월 동안 시어머니만 아니면 다른 건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야, 넌 내 아들을 어떻게 조종했길래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거냐? 내가 일부러 아들 없는 시간에 오려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 줄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좋은 며느리? 야, 내가 널 왜 싫어하는 줄 모르니? 살림?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네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네가 3대 독자인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짜증나고 열받는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땅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였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저한테 결혼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반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모르게 내 아들한테 정리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 자식이 너랑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하길래 억지로 허락해준 거라고. 이젠 내가 왜 이러는 줄 알겠니? 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왕 허락해 주셨으니까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고 잘 지내면 안 될까요? 전 어머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인연 이거 눈치가 진짜 더럽게 없네. 야, 내가 니년에 갈궈주고 못 살게 굴어야 이혼할 거 아니야. 땅 부잣집 딸이 아직 내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이혼해도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저더러 그이랑 이혼하라고요?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전 그이와 죽는 그날까지 부부로 살 거예요. 그래? 그럼 즐겨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까지 괴롭혀주는지. 내 아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널 괴롭혀줄게. 아, 시집 오면 거치는 게 있는 건 알지? 내일 모레 김장하러 건너와. 시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는 땅,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두지 못해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게 저를 갈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김장 전쟁을 사흘 동안 치렀고 시시때때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일이라는 일은 다 시키셨습니다. 제가 전업주부이니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갔어요. 너무 힘들고 고되긴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이 모든 걸 알고 더덕여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지? 미안해. 엄마가 자꾸 저러는 이유가 땅 부잣집 딸내미 때문에 그러나 본데 내가 엄마한테 다시 가서 확실하게 말할게. 우리 집에 올 때는 전화로 허락받고 오고 본가에 당신을 불러 부려먹는 짓도 아예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자꾸 당신을 힘들게 하면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고 경고할 거야. 뭐?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조금 힘들면 되지. 어디서 천륜을 끊겠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이가 저를 위해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정면 돌파로 끝까지 버텨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시어머니가 더 심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시어머니의 갈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며 식자지를 고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뒤에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그러다 거짓말처럼 시어머니의 식자질이 뚝 그쳤어요. 뭐? 고추라고? 나한테 손자가 생긴다는 거야? 잘했다. 아주 잘했어, 새애기. 네가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걸 해냈구나. 새애기요? 어머님 저한테 처음으로 새애기라고 해주셨어요. 그랬니? 아무튼 새애기 애 많이 썼다. 아주 잘했단 말이야. 저는 감사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들 임신했다고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만약 딸을 임신했다면 더 심한 구박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듬해 이들을 출산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끔찍할 정도로 예뻐해 주셨고 저 대신 육아를 하시겠다며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손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한 나머지 과잉보호하시며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이것도 식자질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심했어요. 야, 내 손자가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너 모유 수유 안 하니? 아, 제가 모유가 잘 안 나와서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시 끊고 분유 타서 먹이고 있어요. 뭐가 어째? 이게 지금 보니 몸뚱아리도 불량이네. 어떻게 애를 낳은 산모가 모유가 안 나와?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몸이 아프기만 해서 뜻대로 잘 안 나와요. 닥쳐. 저놈을 며느리로 들인 내가 등신이지. 나 같은 불량품을 어디서 AS를 받아야 하니? 내 손자 내가 데리고 나갔다 오마. 우리 동네 애기 엄마들한테 모유 돈영 좀 하고 오랜다. 네? 모유를 돈양한다고요?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요즘 분유가 잘 나와서 모유만큼 좋다고요. 또 어제랑 오늘만 모유가 안 나온 거니까 내일은 나올 거예요. 입 닥치고 넌 집이나 치워라. 아, 하는 김에 내 집에 가서도 말끔하게 청소랑 빨래도 좀 해놔.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안고는 휘리릭 사라지셨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아들은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아주 멋지게 성장했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자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와 똑똑한 머리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끔찍하게 아끼고 저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건강이 쇠약해지면서 저에게 큰 소리 한번 못 치시고 유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암 투병하는 동안 시어머니를 제가 간병하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허리 좀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아가 이러지 마라. 간병인 불러다오. 내가 무슨 낯으로 너한테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시키겠니? 알긴 아세요. 그렇게 며느리를 쥐잡듯이 잤던 거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저한테 잘하세요. 얼른 허리 좀 들어봐요. 바지 벗겨야 하니까. 우리 새끼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야 편한다더니 내가 그 꼴이 된 모양새가 되었구나. 새아가
지난 일은 다 잊어주거라. 싫어요. 전 잊지 않고 평생 회상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몸이 나으시면 제가 혼쭐 내면서 악독한 며느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 내가 꼭 나아서 네가 다 한 걸 모두 돌려받으마.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는 이빨 빠진 호랑이여도요. 병원 침대에 누워 힘들어하며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많이 힘들고 아프셨는지 병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는데 미움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과를 여러 번 해주셔서 그런지 좋았던 기억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해서 그런지 마음의 준비를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식구들 모두 슬픔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군대를 다녀와 북학생이 된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양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더니 뭘 이렇게 많이 받아온 거야? 엄마, 이거 다 드세요. 학교 사물함에 아직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날려야 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아. 네가 팬클럽이 있다는 걸 듣고 그게 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맨날 선물 받아오는 걸 보니 실감이 난다. 이 엄마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낳은 것 같네. 맞아. 이게 다 엄마 덕이야. 고마워요. 잘생기게 낳으셔서. 그러자 남편이 자기 이야기는 왜 빼놓느냐며 볼멘 소리를 하며 끼어들었어요. 이 녀석아, 애는 뭐 엄마 혼자 낳은 줄 아냐? 내가 널 가지려고 흘린 땀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애비가 열정적으로 네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아이고, 열정적으로 뭘? 뭐긴 뭐야, 다 알면서. 아니, 전혀 모르겠어. 난 당신이랑 뭘 해봤던 기억이 없는걸.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안 되겠어. 오늘 밤에 나의 진가를 다시 보여주지.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여보, 지키지 못할 약속은 그냥 하지 마. 내가 당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우리가 아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만합시다. 왜 말을 하다가 끊어? 당신이 날 무시하니까 아들 녀석이 비웃잖아. 당장 말해. 내가 대단한 남자라고. 사내 중에 사내라고 일러주란 말이야. 제가 그이랑 숱한 밤을 보냈지만 만족한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우깡에 밥만 하니 그럴만도 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4년 뒤 대리를 달며 3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준아, 너 연애 안 하니?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오네. 얼마 전에 사귀던 여자애는 어떻게 된 거니? 아, 걔랑 헤어졌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지기로 했어. 뭐? 그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랑 안 맞을 게 뭐가 있다고. 너무 아깝다. 그런데 사준아, 가만 보면 너 연애를 너무 짧게 하고 끝내는 것 같아. 너 혹시 여성 필력이 있니? 한 여자를 오래 사귀지 못하겠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가까워지면서 실망하는 게 생겨서 헤어지는 거야. 뭐 언젠가 좋은 여자가 나타나겠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괜찮은 여자 있으면 연애 좀 길게 해봐. 그래야 너도 장가를 가지 않겠어? 알겠어. 나도 결혼은 하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려고 짧은 연애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이 사귄 지 2달 된 여자와 헤어지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등을 켜고 아들에게 시린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술냄새. 사전아,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왔어? 너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엄마,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번에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모든 걸 다 줄 만큼 사랑했는데 차였다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차버리더라고. 뭐야? 네가 부족해서 찼다고? 그냥 전화번호 대봐라. 이 씹어먹은 년에 봤나. 감히 내 잘난 아들이 부족하다고? 가만 안 두겠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한 게 있어서 차인 거야. 나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야. 뭐? 너한테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예쁘게 낳아줬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제가 온성을 높이며 화를 내자 남편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차였다고? 그렇대. 이 씹어먹으려니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고 했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우리 사중이를 걷어차? 여보, 우리 그냥 집에 찾아와서 쌍욕이라 한 바가지 하러 가자. 옷 입어. 사중이 너도 따라 나서고. 제가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자 아들 녀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난 진짜 부족한 놈이라고요. 소주라고요, 소주. 소주, 그게 뭔데? 그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 고지에 줄을 붙여서 소주라는 말이 있어요. 내 소중이야 너무 작아서 다들 날 걷어잡다고요. 어머가 나더러 여성 편력이 심하냐고 물으셨죠. 그건 전혀 아니에요. 남녀가 사귀고 밤을 같이 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사귀던 여자들과 모텔에 가면 다들 종화 하룻밤을 보내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게 너무 작아서 도저히 사귈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할아버지 나의 그 작은 물건을 실망하고 떨었단 말이에요. 엄마, 이제 지시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겠어? 아니지, 엄마는 모르겠지. 아니, 이 엄마는 그 누구보다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다. 그렇게 된 거구나. 내 아들도 서치였구나. 이게 유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난 네가 보통은 될 줄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유전? 사실 네 아버지도 새우깡을 반으로 쪼갠 크기다.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새우깡이야? 나 엄청나잖아. 아들 위로해주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 하, 이 남자가 아직도 이러네. 여보, 내가 매번 연기한 거야. 좋은 척을 해야 당신이 기가 사니까. 가짜로 좋은 척한 거라고. 뭐라고? 연기? 그럼 내 고기가 아들이 말한 대로 소치야? 아주 작아. 겁나 작아. 가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자라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이럴 수가. 난 그동안 당신이 홍콩 다녀온 표정을 짓길래 내가 대단한 사이즈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나의 착각이었어. 여보, 내가 무덤까지 비밀로 하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사준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진실을 밝힌 거야. 미안해. 그러자 남편이 아들 옆에 앉아서 똑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주라니 새우깡 반반하려니.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나와줬어요? 아버지 때문에 서치하고요. 장가고 여대부 다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요. 아들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네 엄마 같은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럴까요? 아니, 그럼 엄마한테 하나 물어볼게. 엄마, 아버지 소치를 보고 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 응? 그게 우린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 엄마가 증조 할머니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결혼한 게 화근이었지. 아니다, 내가 별말을 다 하네. 사준아, 너도 곧 좋은 여자가 생길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 이게 위로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혼하려면 혼전 순결자랑 결혼해야 할 판인데 요즘 세상에 혼전 순결 지키는 여자가 어디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엄마도 속아서 결혼해서 마지못해 아버지랑 사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이 애비를 2번 죽이는 거냐? 네 엄마한테 수십 년 동안 속고 살아왔는데 너까지 이 애비를 놀려먹어.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이제도 주지 말아야 거줘서 이사들을 만들어요. 그날 밤 남편과 아들은 나란히 앉아 한탄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의 잠자리를 피했어요. 아들이 왜 작게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려고 남편을 예로 들었더니 엄청 삐져서 등을 돌리고 잤답니다. 여보, 자? 그만 등 돌리고 나 좀 봐봐. 우리 아직 50대이고 젊잖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동이다. 나랑 힘해봤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뭘 하냐? 새우깡 반만원 나는 그냥 잘 테니까 건들지 마. 여보, 새우깡도 꿈틀하면 엄청나게 따뜻해. 이거 진심이야? 이 여자가 끝까지 날 놀리네. 나 거실에 가서 잘 거야. 그이는 제가 제시를 밝히고 나서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같이 침대에 눕는 것도 거부하더군요. 전 남편이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아들에게 신경을 더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얼굴이 폈네. 혹시 연애라도 시작한 거야? 그래 보여? 서준은 너
여자친구 생겼어.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럼 사준아, 뭐 혼자 숨겨내라. 끝까지 숨기고 결혼식을 올려버리라고. 이 방법이 최선이야. 뭐? 엄마, 그만 좀 해. 놀리지 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는 벌써 같이 잤어. 그것도 여러 번. 나더러 아주 훌륭하다고 그랬어. 우리 둘은 성격도 잘 맞고 다른 것도 다 잘 맞는 천생연분이야. 그게 진짜야? 소추를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가 있다고. 이야, 나보다 나은 애구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존재하긴 했구나. 아, 정말 그만 좀 놀리라니까. 내가 술 먹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게 뭐야. 아, 쪽팔리네. 이 엄마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여하튼 너와 잘 맞는 여자가 생겼다니 아주 기쁘구나.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 생애 처음이라고. 나와 잠을 같이 자고 버리지 않은 여자가.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조만간 집에 데리고 올게. 다행히 아들에게 딱 맞는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매우 기뻐하며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8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눈에 띄는 미인에 몸매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으시나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자영이에요. 함자영이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해서 늘 이름 말할 때 성을 붙이지 않는답니다. 이름이 왜? 함자영, 함자영. 한 번 자영, 한 번 자요. 아, 그거였구나. 자영씨 이름 한 번 섹시하네. 어머님 놀리지 마세요. 전 콤플렉스라고요. 알았어요. 미안. 그럼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돈오빠의 아내가 되기로요. 물론 아버님 어머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죠. 아이고, 우린 당연히 허락이지. 우리 아들이 아니, 우리 아들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는다던데 방해할 이유가 있겠어? 그럼 상견례 빨리 치르고 결혼 날짜 잡자고. 제 아들이 며느리를 보는 눈빛을 보니 하루빨리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판단해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서던들의 인상도 좋고 나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흡족해하며 아들 내외가 살 신혼집을 같이 알아보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식을 조금 늦추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예식을 하면 안 될까요? 뭐야, 내년 5월이면 8개월이나 남았잖아. 지금도 날씨가 선선하니 괜찮지 않아? 어머님, 제 꿈이에요. 5월에 결혼식하고 일단 혼인신고하고 살림부터 차리게 해주세요. 사돈오빠도 그러자고 했단 말이에요. 사준이가 그러자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며느리가 5월에 신부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신혼집부터 마련해주고 혼인신고를 시키면서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잘 지내는 것으로 보여서 신혼집에는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저희 집으로 잘 부르지도 않았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게 많아서 그런지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더 오래 사셔서 증손주까지 보시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시어머니는 굉장히 실감나게 똑같아 보였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이거 꿈이죠? 그래, 꿈이다. 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꿈속에 찾아왔지. 새아가 나 없으니까 살만하니야. 네, 아주 편안하네요. 그런데 제 꿈속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현재 말이 하고는 알았다 용건만 말하고 사라지 마. 20, 31, 33, 39, 41. 에? 숫자를 말하신 거예요? 에이구 얘나 지금이나. 눈치가 없네. 이거 사. 내가 지금 로또 번호 불러준 거 아니냐. 그럼 난 간다. 잠깐만요. 숫자 하나를 더 말해줘야죠, 어머님. 제대로 알려주고 가세요. 10. 7이요, 10이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 바로 벌떡 일어나서 로또 복권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숫자를 손바닥에 적어서 아침 일찍부터 복권방에 줄을 서고 있었죠. 이윽고 복권방이 열리면서 바로 시어머니가 불러주신 번호를 모두 찍었고 7인지 10인지 모를 숫자는 7로도 찍었고 10으로도 찍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맞을 거라 생각하며 기대를 하며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 로또 방송을 기다리고 있자 남편이 웬일로 로또를 행내면서 옆에 앉더군요. 갑자기 로또? 조용히 해봐. 어젯밤 시어머니가 나와서 번호를 불러주셨어. 시작됐다. 20, 31, 33, 39, 41. 여기까지 다 맞았어. 이제 7이나 12 나오면 돼. 그럼 1등이라고. 이야, 신기하네. 우리 엄마가 꿈에 나와서 로또 번호를 줬다니. 여보, 1등하면 파티하자. 시끄러워. 마지막 번호 나왔다. 뭐야. 1이잖아. 7도 아니고 10도 아니었어? 짜증나. 아까워 죽겠네. 아니다, 그래도 3등이 어디야. 어머님이 용돈을 주신 거라 생각해야겠어. 저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또 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마지막에 불러준 숫자가 틀리잖아요. 난 분명히 1이라고 말했다.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구나. 잠에서 깨면서 까먹은 게지. 난 해줄 만큼 해줬다. 못 받아먹은 네가 잘못이라고. 넌 아직도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한 것 같구나. 뭐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꿈에서 나와 또 제 흉을 보고 그러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니다. 그건 다 웃자고 한 소리다. 내가 네 꿈에 또 나온 이유는? 빨리 숫자 불러주세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우고 잠에서 깰 거라고요. 어쩌지? 주사기 로또 번호 불러주는 건 한 번밖에 안 된대. 여기 세상에도 규칙이 있다고. 오늘은 내가 경고하려고 왔다. 경고요? 무슨 경고요? 네 며느리 말이다. 너 걔를 왜 받아준 거냐? 그거야 사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받아줬죠. 지나간 일이니 뭐라 하지 않으마. 그런데 말이야. 네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뇨. 알아듣게 좀 자세히 말해봐요. 시간이 없다. 너는 곧 잠에서 깰 거야.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내일 네 아들이 차를 끌고 출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네 며느리 모르게. 네? 차를 마시지 말라고요, 어머님? 저는 잠에서 깼고 꿈에서 시어머니가 하셨단 말을 억지로 떠올렸습니다. 차를 마시라고 하신 것 같았다가 차를 끌지 말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자동차를 몰고 출근하는 걸 막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절박해 보이셨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났으니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7시가 넘어가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르게 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에 저는 택시를 타고 아들의 신혼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봤더니 다행히 아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배웅해주러 주차장에 올까봐 다른 차 뒤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숨죽이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등을 콕콕 찔렀습니다. 어머, 여기 웬일이야? 내가 더 놀랬네. 아이고 깜짝이야. 서준 너 혼자 나왔니? 새아기는 집에 있는 거야? 집사람이 아침잠이 많아서 아직 자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다들 이유 불문하고 오늘 차 끌고 회사 가지 마라. 지하철 타고 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지하철 타고 가면 늦어. 그리고 차에 회사 서류가 있어서 무거워서 안 돼. 그럼 택시 타고 가. 오늘은 무조건 차를 끌면 안 된다. 엄마가 꿈을 꿨는데. 꿈? 엄마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거야? 그래, 악몽 꿨다. 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 저는 시어머니 꿈 대신 아주 극단적인 꿈을 꿨다고 거짓말했어요. 에이, 그냥 꿈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찾아오고 그래. 괜찮으니까 나와요. 오늘 외근돼 있고 차가 필요해서 끌고 가야 해. 안 된다고 이놈아. 단체 택시 타고 가. 이 엄마가 야맹이 밝아오자마자 여길 왜 달려왔겠어? 알았어. 엄청 심각하시네. 그럼 잠깐 짐만 뺄게 비켜줘. 아들은 뒷좌석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고 저와 같이 아파트 단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보았죠? 여기까지가 시어머니가 경고한 이야기였는데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들려서 아파트 앞에서 잠복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1시쯤 되자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런데 멈칫하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더군요. 이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뭐야 이 자식, 오늘 차를 안 가져갔네. 아우씨. 여보세요? 자기야, 내 남편 새끼가 오늘 차를 안 가져갔네. 몰라 나도. 브레이크 오일선 잘라버린 걸 알 리가 없는데.
왜 차를 놓고 간 거지? 에이, 내일은 끌고 나가겠지. 자기야, 나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로 와. 저는 벽대에 숨어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의로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는 말과 내일 타고 나가겠지라는 말이 정확히 귀에 꽂혔죠. 게다가 지금 거기로 오라는 말을 들어보니 브레이크 선을 저는 범인을 만나러 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따라가 도착한 곳은 모텔 앞이었어요. 자기 왔어. 아, 오늘 죽기 딱 전 날씨인데 놓쳐버렸네. 그러게 말이야. 오늘 네 남편이 차를 소주 끌고 나와서 되져버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래도 내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새끼가 눈치 깐 건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걸 걸리는 건 아니겠지? 내가 어젯밤에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몰래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자기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쫄아있는 거야? 아, 몰라. 이번 건은 너무 복잡해. 뭐야, 지금 그 한숨은. 너 혹시 사전인지 뭔지 아는 놈을 지집으로 살아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개소리야. 그 새끼 거리가 얼마나 쬐끈한지 알아. 아, 씨발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만큼 작다니까. 내 이상형이 밤일 잘하는 놈인데 그 자식은 고자 마냥 많이 작다고. 그러기다가 여하튼 그런 맛에 넘어간 게 아니니까 다행이네. 그럼 자기야, 모텔방에 들어가서 나의 묵직한 녀석을 실컷 즐겨보라고. 아, 당연하지. 내가 매일 밤 그 소주 자식이란 억지로 잠자리 하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제대로 좀 풀어야겠어. 오늘 대시 끊지 말고 아예 숙박으로 끊어. 오래오래 하자고. 좋았어. 오늘은 뜨거운 낮을 보내게 생겼구만. 자, 가자. 며느리는 생각남과 오래된 애인 사이 같았고 제 아들의 차에 브레이크 오일선을 끊어놓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과 재산을 갈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범들이었어요. 왜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는 건지 그제야 며느리의 저희를 알게 되었죠. 예전엔 두 년놈이 모텔방에서 침대에서 굴을 동안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도 모텔 앞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뒀죠.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소리를 들은 두 부자는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잘못 본 거야. 내 아내는 나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야. 아니, 넌 이용당한 거였어. 네 할머니가 널 살리셨다. 네 차에 브레이크 선을 끊어놨더라. 지금 경찰이 너희 신혼집 주차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건 접수했어. 곧 형사들이 여기로 올 거야. 그럼 아침에 엄마가 날 차에 못 타게 한 게 할머니가 꿈속에 나와 경고를 하신 거야? 엄마 모텔방에 언제 들어갔어? 몇 호인지 봤어?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몇 호인지는 몰라. 그리고 우리가 다짜고짜 물어봐도 모텔 사장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저희 세 식구는 조용히 모텔 앞에 서 있다가 형사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들, 여기에요. 제 아들 차에 브레이크 선을 자른 거 맞죠? 네. 고의로 자른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피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았는데 다행히 맞은편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혀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여자도 밝혀져서 바로 체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 모텔에 두 범인이 있다고요? 네, 대실이 아니라 숙박을 끊는 방이니 찾기 쉬울 겁니다. 형사들은 바로 모텔방으로 올라갔고 저희 식구들도 따라서 올라갔어요. 이었고 모텔 사장이 해당 호수의 문을 마스터키로 열어주었고 현장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밀한 이것들이 대낮에 침대에서 굴러? 뭐야 저 새끼 아나콘드를 달고 있네.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내 아들 내미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돈 타먹으려던 두 년놈을 잡으러 왔지. 인연이 이건 내 아들의 소중이가 좋다고 했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새우깡 반토막을 좋아하려니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어머 여기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해?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마누라년이 덜함까지 피우는 걸 봤단 말이야. 저건 애초부터 널 노리고 접근한 거야. 마누라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정신 차려. 형사들이 두 년놈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간을 주자 아들이 눈을 뒤집더니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 년이 감히 내 목숨을 노리고 접근했어? 사람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냐고. 난 70이었다고. 널 사랑했단 말이야. 야 이 새어간 새끼야, 누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해. 넌 크기가 어떻다고 말할 사이즈도 안 돼, 이 고자 새끼야. 그 말에 아들은 분노해서 며느리를 먼지나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저와 남편이 침대 위로 뛰어올라 아들의 편에 서서 며느리와 상간남을 구석으로 몰고 발로 면상을 실컷 갈겨줬습니다.
아, 그만. 다 끝났는데 왜 지랄들이야? 이 사기꾼이라. 내가 마음 주고 다 해줬는데 감히 날 해치려고 해? 니는 이제 끝났고 니 기자식의 거시기를 산산조각 내겠어. 야, 내 알아 그들 그러지 마. 야, 선생님들 이것들 좀 떨고 줘요. 형사들은 저희 식구를 말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실컷 때리라고 놓아주더군요. 형사들은 잠시 모태방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고 저희 세 식구는 두 년놈을 하도 때려서 지쳐서 숨을 고치게 몰아쉬었습니다. 두 잡것들은 결국 파김치가 되도록 처맞고 쇠고람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갔어요. 당연히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고 제 아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받고 다시 미혼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남편과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둘 다 빨리 좀 따라와. 엄마 꼭 가야 해? 나 좀 그래 창피해서 못 가겠어. 여보 집에 가자. 나 진짜로 무서워. 평생 그렇게 겁먹고 살래? 내가 두 사람 인생을 바꿔주겠다는데 이렇게들 나올 거야? 아, 알았어 따라갈게. 아버지 가요. 이거야 원 쪽팔려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그래 일단 네 엄마 따라가자. 제가 남편과 아들을 데려간 곳은 바로 비뇨기과였습니다. 두 사람의 단점을 살짝 고쳐주려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과주라고 합니다. 더지우루 과치형이라고들 하죠. 제 손을 거친 과주들은 하나같이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거듭났습니다. 새우깡을 태평양 고래 사이즈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머님이 선물을 해주러 오셨나봐요. 어떻게 바지를 내려야 하는데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아, 저는 뒤로 돌아 있을게요. 이 두 사람이 무섭다고 도망을 칠 수 있어서 지키고 서 있어야 하거든요. 이윽고 남편과 아들이 벨트 푸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더니 바지를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있지? 아이고야 돋보기가 필요하겠네요. 아유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의사로 3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작은 물건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이즈로 사셨어요? 아드님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렇다 쳐도 아버님은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최대의 피해자는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럼 두 분의 물건을 제가 만족할 만큼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많이 아프죠? 전 진짜 무서워요. 평생 여자들한테 차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더는 차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만들어주세요. 전 결심했습니다. 아들놈이 한다고 하니 나라고 배울 수가 있겠다. 여보, 나 이 수술하면 당신이 행복하겠지? 나도 진짜 홍콩에 가고 싶어. 여보 파이팅. 두 부자는 물건 확대 수술을 받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조금 불편하게 걸으며 보호대를 벗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 바로 옷을 벗어 집어 던지더군요. 여보, 나 다시 돌아왔어. 이제 소추가냐 대추가 됐어. 어머, 저게 뭐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마법이야,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보, 나 준비됐어, 얼루마. 그래, 오늘 밤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해. 간다, 벗어.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엄청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홍콩이 아니라 유럽 일주를 돌고 온 기분이었어요. 여보, 겨울에 침작할 걸 그랬나봐. 너무 좋아. 여보, 우리 살 날이 아직 많으니까 늦지 않았어. 내가 매일 유럽 일주 시켜줄게. 아이, 몰라. 저와 남편 사이가 엄청나게 가까워졌고 아들의 인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준아, 너 요즘 연애하니? 잘 돼가는 거야? 아, 지금 여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려고 했더니 울면서 매달리네. 걔가 뭐라더라. 김서준이랑 한번 만나면 절대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없다고 하더라고. 너야, 너 그 정도니? 그래서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는 거야? 난 당분간 인생을 즐기려고. 나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났어. 친구 녀석들이 화장실에서 내 물건을 보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만나자고 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리고 적당히 해라. 내가 너 카사노바지 타라고 수술시켜준 거 아니야. 나도 알지. 그런데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이 대추의 인생을 즐기고 싶어. 그렇게 두 부자는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저의 세 사람은 며느리와 상간남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봤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구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올리고 앞으로도 쭉 지켜봐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의 아주 은밀한 비밀과 여러 에피소드를 기득거리며 사연을 써보았는데요. 듣는 분들이 모두 미소 지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 밤도 유럽 일주를 하러 떠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